구독,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주에서 발견된 중국 고무부터 이야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장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 타르장 인근 해안에서 미확인 고무부터가 있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져서 알려져서 지금 체포작전에 들어가서 한 명이 체포가 된 상황이죠. 일단 그 영상 먼저 간단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모텔에 경찰들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붙잡혀 내려옵니다. 미립국한 40대 중국인입니다. 어제 새벽 다른 중국인 남성 5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몰래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심차 보니까 허투는 특히나 6개 있고 또 생수병 보니까 이제 중국도 한자로 이렇게 있고 뭔가 이상하다 싶고. 예, 저 배는 낚싯대, 구명조끼 6벌, 중국산 표기빵, 기름통, 그리고 군대용 식량, 빵과 식량도 있고 그랬는데요. 자, 제주경찰서에서 어쨌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지금 탑승 인원이 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을 일단 40대 중국인인데 출입국 관리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해안이 지금 뚫렸습니다. 뚫린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네요. 어떻게 이 상황 해석을 하십니까? 제주도 해안이 방어가 쉽지 않죠. 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동서남북이 다 바다고 또 중국에서는 이 보트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460km를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보기엔 저렇게 우습게 보이는데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구명조끼 6벌이야 그렇다 치고 연료통이 12개. 네. 저기 나온 게 한 절반 정도 되는가 봅니다. 비상식량이 있고 낚싯대 2개, 우위 4벌. 단단히 준비했죠? 중요한 건 조종간 위성 항법 장치, GPS 플로터라고 이 어군 탐지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 양반 잡힌 사람 상당히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90마력 엔진. 네. 이 정도면 말만 고무보트지 웬만한 군용 무슨 작전보트 못지않은 네. 북한 목선보다 훨씬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외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460km를 뚫고 온 거예요. 네. 도둑 하나를 10포졸이 못 잡는다는 말이 있죠. 예. 뚫고 들어오는 데는 재간이 없습니다. 대주 해양경찰이 해안마다 팔 벌리고 서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킨다 해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감시 장비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으니까. 자,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 목적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국의 소문이 그렇게 자자했으면 그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의 국가다 시진핑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실제 주민이 저 정도 장비 마련하려면 그냥 우리 돈으로도 언뜻 봐도 한 돈 몇천만 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빚을 내고 온갖 거 다 해서 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불법 입국을 하면 한국에서 돈 벌 길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제주도라는 데가 지금 사실 하와이가 일본인에게 점령돼 가지고 자와이 소리 듣듯이 제주도가 지금 사실 차이나 돈이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저기 네. 부동산 사고 지금 각종 규제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말이 좋아서 제주도지 저기 지금 좋은 땅, 좋은 펜션, 좋은 호텔 중국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 소문 듣고 온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참 요새 중국인이 한류 드라마만 많이 봤지 한국 CCTV를 좀 우습게 봤나 봐요. 다 추적해 보니까 어느 해변에 내려서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모텔 어디에 들어가 있다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예. 그나마 한국 경찰이 가서 잡아온 것이다. 전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이상한 대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체포된 한 명을 신문한 결과 돈 벌러 왔다고 하는데 한번 그 물품들 한번 보면서 한번 의혹을 한번 제기를 해보죠. 자, 기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 한번 배에 실렸던 기름통, 연료통이 지금 10개 보이는데 원래 12개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10개든 12개든요. 90마력 엔진을 가지고 460km를 오려면 기름 자체는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졸지에 서해상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자, 연료통 문제도 그렇고 전투용 비상식량이 있었다고 해요. 군대에서 사용한 전투용. 그러니까 저게 좀 의심스러워요. 예. 왜 전투용 비상식량이냐. 예. 지금 뭐 돈 벌러 왔다 그러니까 화내시는 댓글이 좀 있는데 저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무슨 해양경찰입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지 말고요. 군용 식량은 좀 의심이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합동신문조가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언론에 얘기 안 해줘요. 지금 저 사람이 뭘 소지하고 왔는지 뭐 군대 관련된 게 있는지 뭐 간첩 혐의가 있는지 지금 다 합심조라고 있어요. 네네. 다 조사합니다. 네. 국가정보원에도 들어갔을 거고 경찰 뭐 기무사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이제 상당히 걸릴 겁니다. 저 사람의 입국 목적을. 네. 근데 경찰이 발표하기로는 본인 일부로 돈 벌러 왔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일단 전하는 거지 단정해서 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 중국인이 뭐하러 왔는지 목적은 밝혀내봐야 되는 것이죠. 예. 다만 예. 그 지금 비상식량 그리고 이거 위성항법 장치 이거는 좀 민간인이 왜 그런 것까지 달고 오지? 단순 입국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의심 가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좀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한 대로 지금 배에 저 공업부터에 실린 물건도 그렇고 6명이 도착한 이후에 다 전원 개개인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흩어졌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계획을 가지고 한 일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 이제 5명, 6명이 흩어졌고 그래서 5명은 지금 잡지를 못한 건데 물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최근에 중국인들 스파이들 잡힌 사람들 다 관광용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기된 의혹 중에 물품도 그렇지만 저렇게 돈 벌러 온다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중국 스파이들이 들어왔을 거나 아니면 일부에서는 조금 세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으로 실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군대 차원의 어떤 시험용으로 이 방식을 군사훈련식으로 한번 해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 5명 중에 군인이나 중국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 기존에 이제 뭐 서울이나 부산에서 그렇게 잡혔던 사람들도 다 관광객이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위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한 대로 6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주장일 거예요. 네. 6명이 찍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배를 혼자서 운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추궁을 할 겁니다. 6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6명인지 그 이상인지 잡힌 사람의 그 증언으로 지금 나오는 거, 주장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팩트 체크가 확실히 된 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 정부의 우리가 정부였다면 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 에스피오나지, 소위 말해서 이 첩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샅샅이 조사를 할 텐데 지금 에이펙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데 시진핑을 지금 초청해 놓고 있고 네네. 시진핑이 지금 최고 귀빈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온 게 분명한 배를 샅샅이 털어가지고 뭐 간첩 혐의를 밝힌다, 보안에 무슨 문제를 밝힌다. 과연 이 이재명 정권에서의 국정원, 예. 이종석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국정원이 아마 주 그 수사 기관일 텐데 과연 그런 걸 샅샅이 밝혀내서 진상을 다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외교적인 어떤 고려, 소위 말해서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이 과연 진상을 100% 이 현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이 또 군 당국이 정말 낱낱이 밝혀서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약간의 의혹을 아니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현재 이 사안은 투명하게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밝히지 않으면 이게 지금 돈 벌러 왔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그렇고 또 간첩이라고 밝히면 어디까지 밝힐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그쪽에 고위 당국자에서 야 이거 어디까지 깔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쓱하니 손으로 가리고 나오면 그 손 치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복잡한 사안이 얽혀져 있는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드러낸 장비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돈 벌러 구명보트 타고 지금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저 수천만 원 들일 저 장비가 있는데 뭐하러 인천으로 배 타고 들어오면 되지. 아니 연길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짓 깡패들도 다 배 타고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아니, 관광객으로 들어와서도 막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렇게 했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보이긴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야 제주 해안이 이게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한번 가서 확 뚫어버릴 수 있는 거야라고 간보기 차원의 작전을 했다는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 해군 기지라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데예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 논란이 많아서 지금도 가보면 뭐 그 어떤 투쟁이랄까 그런 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네. 자 제주도를 미국도 중요하는 그 요충으로 보고 있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 지금 뭐 아까 크리스티 놈 장관이 파이브 아이즈 네. 미 중심의 서방 5개국의 그 감시 체계 회의 아닙니까? 자 이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가 지금 딱 각이 잡혔잖아요. 자 이럴 때 중국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한국 그중에서도 제주도 이 제주도는 일본과도 가깝고 괌 기지와도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야 한번 뚫어보자. 네. 이것들이 얼마만큼 막는지. 근데 일단은 뚫렸죠. 네. 일단 뚫려서 상륙했으니까 그리고 아는 게 없어요. 6명인데 6명 맞나? 과연 조사를 어디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의문표 투성입니다. 예. 자, 체포된 인원 외에 5명, 뭐 6명이 넘을 수도 있죠. 총 인원이.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5명이니까 6명 중에 1명은 체포되니까 5명 아직 체포되지 않고 전국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이 5명을 일단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분이 일부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 내막, 흑막도 일부가 드러날 겁니다. 이 6명이 한 팀이 아니라면 지금 체포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신분이 이제 다른 차원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냥 순수한 민간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정말 이재명 정권이 그걸 밝힐 의지가 있을지 그 자체가 의심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좀 다뤄봤고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현보 목사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부산지법의 영장 전담판사가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면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는요 그냥 손현보라는 목사를 떠나서 보면 미국이 지금 한국 교회의 에 대한 극동방송의 김장환 이사장 또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의 자택 뭐 교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세계로 교회 뭐 은평 사랑제일교회 네. 이런 그 일련의 교회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네네. 물론 영장이 발부됐고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SNS에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써서 반딱 뒤집혔었고 그러면서 오산 미군기지와 함께 처치스 교회들에 대해서 사악한 급습이 뭐 잔인한 급습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미국은 건국의 이념이 기독교의 이 한 분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만든 나라입니다. 나라의 건국 이념 자체가 기독교예요. 그렇죠. 예. 프로테스탄트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웬만해서는 목사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 목사 출신 정치인들도 많은 나라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직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 가톨릭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우대를 받는 나라가 미국인데 자,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을 한다? 영장이 발부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 네. 자, 손현보 목사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로 가서 중국 가나요? 그러니까 뭐 도망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정도의 명망이 있고 신분과 주거가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에 의해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자면 이게 좀 무리한 영장 발부라는 점을 미국에서도 지금 지적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아니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1, 2, 3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구속을 시켜가지고 인신을 수감시킨 뒤에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조차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손현보 목사가 이제 그 세계로 교회를 이끌면서 저 유명한 이제 집회, 동대구역 집회, 뭐 그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또 여러 부산역 집회. 여기에 또 전한길 씨가 그 세계로 목사의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히 사안 자체가 그 건이 아니잖아요. 그 건도 아니고 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그런 기소인데 물론 변호사나 전문가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언론인 출신의 입장으로 봐도 이건 좀 무리다. 무리를 한 것을 굳이 또 그 앞서서 3명의 교회 목회자와 목사와 자택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미국의 경고 등이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는데 또 그걸 무시하듯이 그럼 또 이것도 법원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보이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조야로부터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대체로 지금 벌금형이 많잖아요. 네. 뭐 이런 정도면 벌금형 정도 드리라고 보는데 네. 그 벌금형이 될 만한 사건을 가지고 구속을 했다. 이 자체가 당연히 여러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에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 코리아 이 활동의 사실상 정점에 있는 손현보 목사를 결국 그것 때문에 때린 거 아니냐 이걸 매개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허 앵커의 지적이 이제 보수 우파의 일반적 시각과 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 거기서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그 판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쨌든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벌금형 정도가 이게 나오는 건데 통례가 그렇다. 근데 구속영장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냥 발부되나? 뭐 이런 등등이 손현보 목사가 그냥 세계로 교회에서 목회 활동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로 교회 전한길 씨의 어떤 그 굉장히 그때 대선 국면에서 이게 그 탄핵 국면 대선 국면에서 큰 그 좌파들이 볼 때는 그 움찔했던 사안들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그 상식적인 질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민감하게 좀 다뤄야 되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 교착 상태라는데 이거 지금 미국 마가에서 또 하나의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봐라. 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사악한 급습이라고 했는데도 또 목사를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그런 그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지 않느냐. 한국은 이런 나라다. 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면 자, 손현보를 구속시켜서 이 손현보 목사를 재판으로 가는 것의 이익과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해서 벌금을 가는 것의 그 이익이 어떤 게 크냐. 객관적으로 거기 제가 보면 후자가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도 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소탐 대시라는 그런 효과가 그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